자, 여러분, 식량자원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자원 우리 수업 시간에 문제 풀었죠. 강의를 듣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직접 먼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강의를 들을 때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막상 풀어볼 때 막히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실력이 오를 수 있으셨죠? 그래서 꼭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듣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제일 먼저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그래프는 3대 식량 작물의 지역별 생산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게 좀 전형적인 유형이지. 자료를 주고 가나다 작물이 뭐냐, 가나다에 해당하는 목초 고기가 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은 3대 식량 작물 하면 뭐가 있어, 얘들아? 3대 식량 작물 하면 쌀, 밀, 옥수수가 있죠. 그렇게 딱 봤을 때 가를 보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있네. 제일 많이 있어.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주로 재배하는 가는 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많이 하는 다는 그렇지, 밀이 되겠고,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많이 하는 나가 옥수수가 돼. 그럼 1번 보세요. 다는 세계 생산량 1위 국가와 수출량 1위 국가가 일치한다. 자, 다는요, 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생산량 1위 국가, 수출량 1위 국가 정확히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럼 2번부터 보는 거야. 2번부터 한번 보자. 가는 나보다 세계 생산량이 많다. 자, 생산량은 뭘 떠올리라고 했지? 쓰임새가 얼마나 많아. 그렇게 봤을 때 생산량은 옥수수가 제일 많고 쌀과 밀이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쌀은 옥수수보다 생산량이 많아요? 그렇지 않지. 자, 2번 가는 다보다 세계 재배 면적이 넓다. 재배 면적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작물인가를 생각을 하라고 했지. 그래서 밀, 그 다음이 옥수수, 그 다음이 쌀.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 제일 자주 먹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쌀은 밀보다 세계 재배 면적이 넓다? 아니죠. 자, 다 중 국제 이동량은 가가 제일 많다. 쌀 및 옥수수 중에서 국제 이동량 얼마나 국제적인 작물인가 요거랑 똑같다고 했지? 그러니까 쌀이 제일 많아요? 그렇지 않. 밀이 더 많죠. 가나 다 중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 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같은 땅일 때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나달이 가장 많은 옥수수가 많다. 그러니까 나가 가장 많다. 자, 그 다음이 쌀이었어. 왜? 쌀은 아시아의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만큼 인구 부양력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이 밀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 그러면 요게 뭐냐? 다의 세계 생산량 1위 국가는 뭐가 되냐면 중국이 돼. 그런데 중국은 이 작물을 재배를 정말 많이 하지만 이 작물을 다 소비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1위가 되지 않는 거야. 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지도는 두 식량 작물의 기원지와 주육 전파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가는 세계 3대 식량 작물 중 하나래. 자, 기원지예요. 가는 서남아시아 여기 건조 지역에서 기원한 밀이죠. 나는 아시아 지역에서 기원한 쌀이지. 봤을 때 가에 대한 나의 상대적인 특징이래. 쌀의 상대적인 자, 재배 면적. 쌀이 넓어요? 밀이 넓어요? 뭐가 더 국제적? 밀이 더 넓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넓지 않으니까 좁음. 여기서 요 가운데에서 시작해가지고 단위 면적 땅 생산량. 같은 땅일 때 재배를 양이 생산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인구 부양력이 높은 쌀이 더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계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 얼마나 더 국제적인 작물인가. 자, 밀이 더 국제적이에요, 쌀이 더 국제적이에요? 밀이 더 국제적이죠. 그러니까 수출량 비율 높지 않은 그 정답은 2.
자, 11번 볼게요. 다음 글은 주요 식량 작물에 대한 설명이다. 가 작물에 대한 나 작물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 E에서 고른 것은 자, 단, 가, 나는 각각 쌀, 옥수수 중 하나임.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에 있는 이 발문을 잘 안 읽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런 거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 왜냐면 여기에 가끔 힌트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단, 뭐뭐는 요거 부분을 꼭 읽어야 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캐치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막 급하게 푸느라고 대충대충 그냥 내가 떠오르는 생각대로 막 하면은 실수할 확률이 높아. 자, 가보자. 아메리카 지역이 기원지래. 자, 그러니까 나는 아시아 지역이 기원지래요. 그러니까 나는 쌀. 가 작물에 대한 나 작물에 쌀의 상대적인 특징이네. 쌀이 옥수수보다 기후 적응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쌀은 굉장히 예민한 작물이라고 했지. 왜? 물이 있어야지만 재배가 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후 적응력은 낮다. 그 다음에 총 생산량 얼마나 쓰임새가 많은 작물인가? 옥수수가 훨씬 더 쓰임새가 더 많지. 그러니까 적다. 가축 사료로 이용되는 비율 높아요, 낮아요? 옥수수가 더 가축 사료로 많이 쓰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자, 오른쪽에 있는 17번으로 갑시다. 17번은 가축에 대한 문제네.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먼저 보자. 288번. 지도는 세계 3대 식량작물의 기원과 확산을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무슨 작물이에요? 밀. B는 쌀,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C가 옥수수. 옳은 설명. A는 밀은 대부분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재배된다. 맞아요? 아니죠.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재배가 된다. 요거는 어디에서 배웠어? 우리가 열대 기후 할 때 배웠어요. 열대 기후에 할 때 플랜테이션 대규모로 하는 기호 작물. 뭐가 있었냐면 카카오, 고무, 바나나, 커피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래서 플랜테이션 작물로 재배되는가? 여러분들 이런 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잖아. 그치? 근데 이런 거에서 내가 모르니까 맞는 건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거에서 알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길 바래. 자, 니은 보자. C는 바이오 연료 생산에 이용되면서 수요가 급증하였다. 맞죠? 디귿 A는 B보다 국제 이동량 많죠. 밀이 훨씬 더 국제적이고 훨씬 더 수출을 더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했어. 쌀은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소비. 자, 리을 B는 C보다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는 비중이 높아요. 가축의 사료는 C가 더 높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자, 이제 가축 문제 한번 봅시다. 새 가축의 국가별 사육 두수. 국가별로 어디가 많이 하는지 요거 특징을 꼭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돼지, 소, 양 중에서. 자, 중국이 많이 있네. 그러니까 나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엔 돼지를 거의 50% 정도 가까이 엄청나게 많이 사육한다고 했어. 전 세계 돼지 50%가 중국에서 키운대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많이 하는 거 뭐예요? 소.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다른 나라는 많이 하지 않는데 호주에서 많이 하는 요게 양. 그럼 1번 보세요. 가는 모직공업의 발달로 인해 기업적 사육이 활발해졌다. 자, 이거는 양에 대한 설명이지. 니은 나는 벼농사 지역에서 노동력 대체 효과가 크다. 요거는 소에 대한 설명. 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거 요거는 돼지죠. 4번 가는 나보다 전 세계 사육두수가 많다. 사육두수는 뭘로 결정한다고 했지? 그렇지, 쓰임새. 소, 돼지, 양 중에서 우리가 고기 먹는 거 말고 가장 쓰임새가 많은, 가장 가치가 많은 게 뭐예요? 소죠, 소. 왜? 소는 노동력으로 쓰이지. 그 다음이 양. 양 같은 경우는 털도 나오고 젖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돼지. 그러니까 소는 돼지보다 사육 두수가 많다. 이게 정답. 그렇죠. 5번 다는 가보다 건조한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낮다. 자,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건 양이라고 했다. 소는 실제로 양보다 조금 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키웁니다.
그다음에 밑에 거 볼게요. 297번 가 가축에 대한 옳은 설명 보니까는 사육 두수 비중에서 브라질이 되게 눈에 띄네. 그러니까 소, 양, 돼지 중에 브라질 하면 그렇지, 소.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인도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능이나 3학년 가서도 문제를 풀게 된다면 브라질을 주지 않고 인도를 줄 수가 있어. 근데 인도의 특징이 하나가 소의 사육은 많이 해. 사육은 많이 하는데 고기는 먹지 않아. 그건 왜 그런 거였지? 인도에서 믿는 힌두교 때문에.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하니까 그러니까 소를 많이 키우되 먹지는 않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기억, 이 소에 대한 설명이죠. 이슬람교 신자들은 먹는 걸 금기시한다. 요거는 돼. 니은, 아시아에서는 농업 노동력을 대체하기도 한다. 얘는 뭐예요? 소. 디귿, 그러니까 소 맞죠. 니은, 모직 공업의 주 원료, 기업적으로 사육된다. 양. 인도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1인당 소비량이 적다. 요거는 소.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문제 한번 보자. 이제 위에 거는 가축에 대한 문제고 밑에 거는 식량에 대한 문제네. 자, 1번 그래프는 A씨 가축의 지역별, 대륙별 사육 두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게 있지. 뭐냐, A, B, C, 가나다 다 뚫려 있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아씨, 나 이거 못 푸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럴 때 겁먹지 말라고 했어. 아는 거 가지고 다 풀 수 있다고 했어. 우리가 아는 거는 돼지는 어디에서 많이? 중국에서 많이 한다. 소는 브라질에서 많이 한다. 양 같은 경우에는 호주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A, B, C, 가나다 다 안 주어져 있으면 주어진 것부터 봐야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거 오세아니아 대륙에 뭐가 있어요? 호주가 있잖아.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잖아. 그러면 오세아니아에서 많이 하는,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다른 것보다 비를 많이 키우네? 그럼 비가 뭐야? 그렇지, 양인 거지. 이렇게 찾는 거.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돼지랑 소를 찾아야 되는데, 자, 돼지는 중국에서 많이 하고 소는 브라질에서 많이 하는데 아메리카가 나와 있지 않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C를 한번 보자. C 보게 되면은 어떠한 동물이 50% 가까이, 아까 50% 가까이 많이 하는 거 뭐였어? 그렇지, 돼지. 자, 어디에서? 그렇지, 중국. 그러면 여기에서 C는 돼지고 가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아시아에 해당이 되겠죠. 아시아. 이렇게 한 번에 두 개 찾는 거. 자, 그러면 A는 소다. 그지? 자, 소인데 지금 안 나와 있는 대륙이 앵글로 아메리카랑 라틴 아메리카야. 그지? 소인데 여기에서 나랑 다 중에 소를 많이 하는 나가 무슨 아메리카가 되겠어요?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다는 앵글로 아메리카. 요렇게 하나의 실마리를 딱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천천히 알고 있는 사실로 여러분들 풀면 못 풀 문제가 없어. 다 풀 수. 자, 그럼 보자. 기억 A는 소는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이 사육된다. 맞는 말이죠. 브라질 때문에. 자, 니은 신대륙에서는 B를, 양을 기업적 목축 형태로 사육한다. 그렇지. 자, 아까 앞에서 할 때 요런 말 본 적 있어. 그치? 모직공업의 발달로 인해 기업적 사육이 많이 된다. 또 여기도 모직공업의 주요 요인은 기업적으로 사육된다. 자, 기업적으로 사육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기업에서 대량으로 키운다는 거야. 기업은 이걸 팔기 위해서 키우는 거잖아. 그래서 신대륙에서 이 기업이 맡아가지고 이 양을 대규모로 키운다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신대륙, 오세아니아 신대륙에 해당돼요? 네, 오세아니아 신대륙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정답, 아직 정답 안 났구나. 자, 디귿 보자. 가의 건조 기후 환경에서는, 아시아의 건조한 기후 환경에서는 돼지를 유목 형태로 기르나? 아니지. 돼지는 유목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어. 정착 생활을 한다고 했죠. 정말. 왜냐면 돼지는 물을 많이 먹잖아.
그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고 전 세계 총 사육두수는 A가 C보다 많다. 자, 사육두수는 쓰임새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쓰임새. 쓰임새 뭐가 가장 많지? 노동기 있는 소. 그 다음에 털과 젖이 나오는 양. 그 다음에 돼지라고 했어요. 그럼 소가 돼지보다 많다. 맞는 말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량작물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은근히 좀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 이런 글로 돼 있는 자료를 볼 때는 뭐가 핵심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 자, 일단은 가나에 해당하는 식량작물인데 그 중에서 힌트를 줬잖아. 밀 아니면 쌀이라고. 그지? 그럼 가를 봐봐. 가는 물에 잠겨서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물에 잠겨 있는 환경에서 자라는 게 뭐야? 쌀이지. 근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낚이냐면 비교적 잘 적응하겠다. 상대적으로 여러 곳에서 잘 자라? 별 탈 없이 잘 자라? 그러면 쌀이 예민하다고 했으니까 밀일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요거는 무슨 말이야? 물에 있어도 잘 자란다잖아. 앞뒤 맥락을 파악해야지. 물에 있어도 잘 자란다잖아. 그렇지? 대부분의 작물들은 물에서 안 자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쌀이 예민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물이 많이 내리는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말에 낚이시면 안 되고요. 요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보면 어디에서나 잘 자란다 이런 말이 없지. 근데 이 자료를 분석해봐. 최저 생육 온도는 3도에서 4도에서 자라. 30도, 32도에서도 자라. 이 폭이 굉장히 넓잖아. 내한성이 있어. 강수량은 380ml 이하에서도 자라. 그런데 비가 많이 올 때도 자란다. 그러니까 내한성, 내건성 둘 다 가지고 있는 나가 밀이 되는 거죠. 아셨어요? 이 문제는 요 지문을 잘 해석을 했느냐 요거에 따라서 옵니다. A, B, C 찾는 건 이제는 너무 쉽다. 그치? 자, A는 인도, 타이, 베트남, 파키스탄,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잖아. 그러니까 A는 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미국, 캐나다 이렇게 있는데 프랑스가 있네. 자, 프랑스가 있으면 밀이라고 했어요. 밀은 유럽과 프랑스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했지. 자, C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리고 브라질, 아메리카 대륙인 아르헨티나도 아메리카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옥수수.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 A는 쌀, B는 밀이니까요. A, B 이렇게 되겠네. 자, 식량작물 다 잘 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부분을 잘 모르는가 이거를 알려고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다 맞추려고 푸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많이 틀려봐야 돼. 틀려보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잘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식량 작물 문제풀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